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예산을 지금 556조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예. 2조 원 정도 예산을 순증하자.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야당 이제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한다는 거는 빚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참에 지금 뭐 말이 많았던 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철이의 정치쇼.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당은 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순으로 지급 대상을 생각하는 걸로 추재됐고요. 지원 규모는 2차 때보다 4조 원 정도 줄어든 3조 6천억 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예, 참 3차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는 한 것 같고요. 네. 박진우 기자, 규모도 대충은 서로 맞춘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처음에 3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야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3조 6천억 원 얘기를 또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를 네, 했었고, 근데 여당은 처음에는 3차 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분명히. 그러다가 3조 6천억 원이 수치로 나오니까 그보다는 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또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재난지원금 이슈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정치에서는요. 무조건 상대방이 주장하면 일단 반대부터 합니다. 김세경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다 똑같은 국민이고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데 왜 선별 지급하려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 이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그 전체적인 소비의 승수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이유가 이번 상황만 보면은 좀 고려할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돈이 없어요. 막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해 놔야 된다. 이 주장은 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이게 상당히 이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모임과 이동을 지금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전 국민 지급으로 소비를 독려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게 약간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라는 게 곧 모임 이동이라는 점에서 그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일종의 소비 쿠폰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소비 쿠폰도 이제 배달앱 쪽으로 돌리게 된 것도 이런 이유거든요. 네. 그런 사정이 있고, 특히 그 우리가 보편적 지급을 논할 때 가장 이제 큰 이유로 뽑는 게 그 행정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서 주려면은 다 주는 것보다 그렇죠.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렇죠. 기간이 늦어지니까. 근데 사실 1차 지급, 2차 지급을 하면서 사실 그 지급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좀 줄어든 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재정 여력이겠지만 그런 점에서 선별 지원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는 뭐 규모는 비슷하게 가는데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네. 이거 가지고 좀 이견이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빚이 많습니다. 지금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이 국가 채무 비율이 43.9%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역대 최고치예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40%를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의 뭐 약간 공포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수치를 이미 넘긴 상태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예산을 지금 556조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2조 원 정도 예산을 순증하자.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야당 이제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한다는 거는 빚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참에 지금 뭐 말이 많았던 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 여야 합의는 될 테지만은 각자 지금 여야 명분이 중요한 상황이라서 연말에 아마 국회에서 이제 진통은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지급 시점은 언제예요?
2월 전에 내년 2월 전에 아마 설 전에? 설 연휴 전에는 지급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영업이 금지된 업종이 있었어요. 아예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된 업종. 이런 업종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고 또 영업을 하긴 하지만 뭐 제한받는 시간을 제한받는 업종에 대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지원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예산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는 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정책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변수는 백신이에요.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인데 이런 거예요. 딱 그 간단하게 말하면 적어도 한 석 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네. 지금 재정 여력을 다소 무리해서 투입해서라도 최소한의 내수 경기에 대한 이제 온기를 유지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런 틀에서 정책 운영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나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더 다른 백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경제를 살리면서 정부 보건 정책은 이제 중증 환자나 고위험군의 사망 위험을 줄이는 식으로 정책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그 백신들 이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인님 문자 주셨네요. 저희 집은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 먹고 살아요. 빠듯하지만 저희 집 지원금 못 받아도 괜찮아요. 진짜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7186번 서시는 분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인데 올해는 11월 한 달만 일했네요. 3차 지급은 액수가 적더라도 전 국민이 받았으면 해요. 다 같이 어렵잖아요 하셨고요. 유재규님 자영업자입니다. 선별 지급 반대합니다. 작년 대비 매출은 비슷한데 여름 수해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힘듭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게 합리적인지 형평성에는 맞는 것인지 묻고 싶네 하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이분들께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따뜻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 통과 법정 시한이 내일이죠? 모레인가요? 네. 12월 2일이니까 내일이 네. 모레죠. 예. 예정대로 될까요? 지금 합의는 될 테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상하건대 네.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여당이 조금 양보하고 또 예산 순증 특히 이제 이 목적 예비비라고 그래서 이제 쓸 용도가 명확한 예비비를 약간 늘리는 쪽으로 양쪽에서 아마 액수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야 다 욕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의 위급성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럼 12월 2일 밤 12시까지 통과된다? 예, 근데 보통 우리는 다 넘기기 때문에. 예. 제 경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2월에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이 가능할 정도 시한까지는 좀 진통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